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구편, 초급편과 중구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목차편, 그래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차례 그 부분을 살펴보시자고요. 이 비부명리 이 책은 이 필자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것을 글을 쓰고 다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봐도 참 글쎄요, 필자만의 생각인지 정말 잘된 책이다, 그 생각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차를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 명리 공부를 하는데 기초를 세우고 이러한 것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길을 따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명리학의 역사, 책을, 좋은 책들을 갖다 이렇게 해서 글을 쓰신 분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명리학의 역사, 그 다음 이것은 정확한 사주 정립, 이 부분은 기초 중에 제일 기초이지만 이 부분이 정확한 사주를 정립하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월주가 절기에 의해서 들어오고 이 월주 간지가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동지에서 이 세년이 바뀌는데 그 부분에서 1분 차이에서 세년이 가령 무슨 갑인년이 을묘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더욱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버리면 연주가 바뀌고 일주는 바뀌지는 않겠죠. 그런데 내 육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리고 또한 이 야자시와 주자시가 있어서 12시 반을 기점으로 야자시에서는 내일 일진으로 보는 학파가 있고, 11시 반부터 내일 일진을 쓰는 그러한 학파도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주자시, 야자시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그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주는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며 절기학이다. 절기에 대입해서 사주 명식 간지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사주는 절기학이다. 그 다음에 이 정확한 사주 정립은, 이 부분은 뇌라는 게 들어가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립이 된다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연월일시를, 사주 간지를 세우는 법이 되겠는데,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공정과 자전, 또는 지구의 운행, 또는 그 관계성,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는 그러한 공부가 되겠고, 이제 사주 간지를 세울 때 요 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가볍게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어떤 게 야자시고 어떤 게 주자신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연주를 세울 때 이 동지, 세년이 출발점으로 매우 중요하다.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대운배열법, 월주가 변해서 대운으로 변하고, 거기에는 내가 몇 살 때 어떠한 대운이 들어온다 하는 그것이 정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뭐 5대운이다 4대운이다 등등 이러한 부분이 정해지는
대운을 배열하는 방법. 이제 본격적인 이 사주의 음양, 오행, 천간지지, 오행의 상생, 상극,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우리가 볼 적에 제일 중요한 신살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합과 형충파의 이 부분이 신살이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합과 형충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만 무엇이 깨어졌고 무엇이 귀신이고 시신이고 이 부분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합과 형충파의 그 다음 각기 천간의 10천간의 성분, 이것도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가지고 깊이 전체를 아울러서 글을 쓰기는 어렵다 그래요. 그냥 대표적인 성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공부를 해 나가면서 변화가 되겠다 그래요. 가령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가령 여기에서 개수다. 그러면 이 개수가 고유의 개수의 성분이 있고 월지에 따른 개수 성분이 각각 다 틀리다. 그리고 이 개수가 어떠한 지지를 깔고 앉아 있느냐. 개수는 음천간이기 때문에 묘목과 사화, 미토, 유금, 해수, 축토, 이렇게 6개의 지지를 앉게 되는데 그 6개 지지에 따라서 성분이 또한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도 기초적인 원 자체의 성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금과 고춧가루가 있고 설탕이 있다 가령, 그러면 소금은 소금 그 나름대로의 성분, 설탕은 설탕 나름대로의 성분. 그런데 소금과 설탕이 만나면, 또는 여기에 식초가 만나고 고춧가루가 만나면, 이것은 뭐 무슨 탕수육 소스라든가 그러한 소스로서 맛있는 뭐로 또 다시 변화가 되겠죠. 이러한 식의 변화를 갖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십천간의 성질이 지지에 따라서 변하고 월지에 따라서 변하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모든 십천간은 5개의 천간합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합천간의 성격, 어떻게 성격이 변화가 되는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수가 무토를 합하는 것과 무토가 개수를 합하는 것과 또 틀리다 그래요. 내 일간이 개수였냐 아니면 무토였느냐 등등 이런 것에 따라서 전체가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 그 다음 우리가 대운을 이렇게 보지만은 소운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소운을 보는 학파들도 여러 학파들이 있는데, 이 대운은 월주에서 변화가 된 것이고, 이 세운은 아기가 태어나서 대운이 들기 전까지의 그것을 소운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어떠한 것이 타당할 것인가, 좀 더 쉽고 정확하고 편하고 이러한 부분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다음 누구든지 인간은 태월이 있게 된다. 입태월. 그래서 이 입태월은 선천지기 기운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왜 입태월이 중요한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날 합정을 해서 내가 태어났고, 그때의 선천지기는 어떠한 선천지기였고, 후천지기인 내가 태어나서 첫 호흡, 이것은 후천지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 후천지기는 선천지기를 바탕으로 그 힘의 강약, 유무 차이가 또한 있게 된다. 그래서 입태월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지장간에는 시비 지지에는 지장간이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 지장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지, 암장, 천간이라고 그러는데 지지가 집이라면 지장간은 그 지지 안에서 살고 있는 성분이라 그래요. 천간의 성분. 그래서 천지인 삼재의 법칙에 의해서 이 천이다 함은 천간을 상징하고 지지는 지지를 상징하고 그 다음 지지 안에 들어있는 천간들을 인원용사신이다. 그래서 천지인 삼재의 법칙을 또한 거기에서 형성을 시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장간의 활동, 지장간에서의 암합과 명암합과 또는 이러한 부분들에 의한 성분의 변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지장간 공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 12신살이 있고 12운성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2운성이나 포태법이나 이것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12운성은 내가 몇 월달에 태어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월지의 성향과 거기에 태어나 있는 일간의 성향, 이 부분을 보는 방법이 12운성이다. 그리고 12운성에서 겁재천지연월만 장반용육화, 이 부분은 12신살이 되고 포태양생 욕대관왕 세병사장, 이 부분은 포태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포태법에 따른 성격, 그리고 이제 사주가 구성이 되면 비경겁제, 식신상관, 편제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 그렇게 해서 십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십신이 나의, 이것은 뭐 정인이니까 나의 어머니, 무슨 식상이니까 나의 활동 무대, 여자이면 나의 자식, 또는 조모, 또는 증조부, 뭐 등 그렇게 해서 이 십신을 누구인가, 거기에 해당되는 육친, 이 육친은 나의 혈육이 되겠죠. 그래서 육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와 아내, 그리고 나의 자녀, 이 부분이 육친이 되는데, 이러한 육친 성분에서 또는 고모도 있을 수 있고 백부도 있고 또는 어머니의 형제들도 있고 또는 나의 아내의 형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데, 여기 육친 표출법을 알아야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육친론이다. 육친론에 의한 그것을 알게 되는 방법. 그 다음 생극재화, 이 부분은 아까 합과 형충파에 의해서 생극재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 내사주 8글자의 생극재화를 공부하게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암합과 투출천관, 예를 들어서 인목과 축토가 있다 그러면 축중 기토와 인중 간목이 암합이 되는데, 이렇게 암합들 성분과 수출은 나와 있다. 암합은 이 암장과는 지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땅속에 있는 어떠한 화학약품이 됐건 미세 세균이 됐건 이것이고, 투출은 밖으로 드러난 상태. 그때의 투출 천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시간이고, 이 통근력의 변화는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임목의 통근을 하거나 묘목의 통근을 하거나 해수의 통근을 하거나 이러한 통근처가 있게 되는데, 그 통근력이 합과 형충파에 의해서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변화되는 상황. 자, 그 다음 허자론. 이 허자론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이고 갑자일주가 인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자축인 하면서 인목이 여기에서 공엽되어 들어온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러한 들어온 글자 이러한 부분들이 허자, 공여, 도충, 전실, 기반 이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인데 사주에서 굉장히 응용을 많이 하는 이 성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어떠한 것이 도충이고 어떠한 것이 기반이고 내가 도충을 했느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 오화를 도충을 해서 이 한냉추위를 해가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고 충살, 육충이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은 합과 형충파의 이 부분에서 이 충살, 육충이 되는데 이 육충이 제일 강력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 싸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충살, 간지상생, 사지동주, 묘고동주, 목욕동주 이 부분은 응용을 사주에서 해 나가는 이 상태가 특히 사지동주, 목욕동주, 묘고동주, 절지동주 이러한 부분에 의한 이것도 역시 12포태법에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상태이다. 또는 십신에서 연결이 되는 이러한 부분에 일간기의 강약 그리고 내 사주 일간을 뺀 세 개의 천간이 있겠죠. 년간, 월간, 시간. 그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시주가 뭐 을해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을해는 을목이 사신동주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었다. 그러면 경금일간이 다른 천간이 없고 시주가 예를 들어서 을해를 만났다.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경합으로 을목이 나의 처가 될 텐데 내 처가 사지 죽어가지고 오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내 처가 단명하고 죽을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일간경금이 진짜로 사주에서 만나게 되면 경금은 을유시가 되는데 그러면 을목이 유금절지에서 왔다. 그러면 내 처가 혼이 허공으로 떠버린 귀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자칫 내 처가 정신계에 이상이 생겨서 무속인이 된다거나 종교 관련에 심취하거나 할 수 있는 등등 이러한 부분에 각기 뜻이 있다. 묘고동주, 목욕동주, 사지동주.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고 생시가 긴가민가 했을 때 그때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제 본격적인 천간합의 분석 합이 되었나 안 돼 있나 합의 성패 합이 되지 않는 합이 불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격 내격은 정팔격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는 격국론, 잡기격, 억부용신, 조우용신, 통관용신, 병양용신, 걸록격, 양인격, 식신격, 상광격, 정제격, 편제격, 정광격, 편광격, 정인격, 편인격 이렇게 해서 모든 큰 사주에서 격국 그러니까 사주를 대표할 만한 이름이 있는 격국이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격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격국의 성격
이러한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 편인격, 격국 여기까지 초급편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어떻게 따지면은 여기에서는 격국론, 그러니까 이 격국론 여기에서부터 중급편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주의 성격, 격국 이 부분이 격국론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본격적인 중급편에는 왜 월주가 중요한가? 월주는 제강본부로 사주의 환경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주에서 대운과 세운을 적용하는 방법, 세년의 운세해법, 운세기둥해법, 명식의 화기가 용신일대의 예, 그리고 간지에 따라 기둥이 모두 다르다. 이 부분까지 이제 그 설명이 되겠다 그래요. 사주 그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간목이 자월부터 해월까지 명식이 하나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12개월에 따른 사주 명식이 올라가 있고, 그 사주 명식을 통변을 하면서 자월에 태어난 간목이다. 그러면은 이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이 부분에서는 개수는 투출하지 말 것, 임수도 투출하지 않아야 되는데, 혹 투출을 했다면은 무난하기는 하지만 수기천간, 그 중에서 개수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간목으로 태어났으니 여기에서는 자월이기 때문에 묘목이 있으면 자묘 상형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목이 있는 것이 이 간목의 록군지가 되니까 좋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 부분에서는 병화가 있어야 하고, 또는 여기에서 진토나 축토는 없어야 하고, 술토나 미토는 한 글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딱 정해진다고 그래요, 사주가. 어떠한 천간이든지 각기 태어난 그 부분에 정해진다.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었다. 그러면 신금일간이 5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5월에 태어난 신금일간은 여기에서 첫 번째 조건, 진토가 한 글자 있을 것. 진토가 혹 없다면 축토가 있어도 괜찮고, 그 다음 무토나 기토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될 수 있는 한 기토는 투출하지 않고, 혹 투출을 했다면 무토가 투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임수가 반드시 한 글자 있을 것. 그리고 개수는 있어도 상관은 없기는 없지만 없는 것이 낫고, 임수가 투출했다면 개수는 없어야 하고, 그리고 간목이 한 글자 있으면 길하다. 이러한 식으로 각기 십천간들이 시위, 지지, 월을 만났을 때 필요한 글자, 그러면은 사주를 딱 정해서 이렇게 필요한 글자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러한 부분을 또한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간목일간의 12개월 통변이다. 그러면 이제 고급편에서는 상하곤으로 각기 월지에 따른 조법, 그리고 억부법, 그리고 신살법,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고급편이 다시 형성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다. 그리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부분이 고급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중급편 강의는 될 수 있는 한 쉽게 누구든지 이것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비부명리 중급편 강의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다 그래요. 자,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